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오늘은 자잘한 맥스 팁을 별로 질문도 주식이나 안 올라오고 카페도 안 올라와서 다행히 팁을 제가 그냥 하나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이나 이런 곳에서 맥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포토샵에서 매핑 소스를 언랩을 하고 포토샵에서 매핑 소스를 변경해서 포토샵에서 컨트롤 S 하면 맥스에서도 적용이 원래는 돼야 돼요. 근데 맥스에서 가끔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게 포토샵에서 에러가 나는 경우는 서비스 팩을 깔아야 되는 거고요. 에러가 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변경이 이런 에러가 나면 그냥 그 서비스 팩 깔아야 되는데, 저한테 배우거나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은 맥스 서비스 팩은 이제 기가 닳도록 듣지 않았습니까? 서비스 팩은 당연히 설치를 하고 이제 쓰셔야 되는 거고요. 매핑 소스가 아무리 포토샵에서 내가 작업을 해서 컨트롤 세이브 하면 맥스의 리로딩 상태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매번 안 될 때마다 그거 시켜주는 것도 짜증이거든요. 본인 컴퓨터만 이상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저도 모르게. 이 재질을 이제 포토샵에 가져가가지고 계속, 작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포토샵에서 수정을 한 상태에서 컨트롤 S 누르면 끝나야 돼요. 여기서도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강제로 조금 하는 옵션이 있어요. 물론 이게 램을 조금 차지하긴 하지만, 램이 우리가 적게 쓰는, 컴퓨터에 램이 8기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니까 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파일에 가시면, 요게 체크가 안 돼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폴트로는 체크가 되어 있어요. 리로드 텍스처 온 체인지. 막 건들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체인지가 됐을 때, 텍스처가 체인지가 됐을 때 리로딩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싫다면 이 옵션을 끄시면 됩니다. 자, 자잘한 팁이었고요. 또 한 가지 자잘한 팁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알려드리면, 자, 오브젝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으면 만약에 이거를 이쪽 방향으로 늘리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그냥 초보분들은 자, 로컬로 하신 상태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세요. 얘도 늘어나고, 탑 레벨에서는 하시는 게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렇게 탑 레벨에 하신 상태에서 리셋 엑스폼을 하시면 물론 되겠지만,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원래는 이런 용도로 쓰라고 나온 건 아닌데, 이게 팁을 알려드리면 서브 오브젝트 레벨에서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혹시 로컬 축이 살아있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근데 로컬 축이 죽었어요. 어태치하고 이런 거에서. 근데 살리는 스크립트 제가 알려드렸죠? 살리는 스크립트 카페 강좌 많이 했고, 이건 반드시 쓰셔야 돼요. 오브젝트의 로컬을 살려야 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델링이나 애니메이션에서 특히 그런데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 서브 오브젝트를 어떻게 길이 방역으로 탑 레벨에서 안 하고 서브 오브젝트 레벨에서 하느냐? 지금 보시면 로컬 좌표가 안 먹죠. 이 로컬로 하게 되면 그냥 지멋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바로 쓰는 게 페어런트 좌표기예요. 원래 페어런트 좌표기는 뭐예요? 링크된 부모 오브젝트의 축을 따라가는 건데,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브 오브젝트는 이 탑 레벨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어런트 좌표기로 하시면 올라갑니다. 로컬 축으로. 그리고 문제도 생기지 않죠. 이거는 100%짜리 서브 오브젝트 레벨에서 스케일을 조절한 거는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요것도 하나의 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때, 자, 엣지를 선택할 때요. 여기서부터 누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하고 싶어요. 원래 그냥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전체가 다 선택되죠. 근데 나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선택하고 싶어.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작업해야 되죠. 근데 이게 많으면 짜증이 난단 말이죠. 근데 아이고, 잘 보세요. Shift 키를 누르면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이 되는데요. 얘를 누른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면서 얘를 이렇게 누르면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Shift 키는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그냥 없어져요.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예, 지금 마우스 클릭이 안 된 상태, 붕 떠 있는 상태, 마우스 지금 노터치 상태입니다. 이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셔서 클릭하시면, 예, 원하는 부분만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얘가 별로 이렇게 세그먼트가 얼마 안 되니까 에이 뭐 저게 유용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꽤 유용합니다. 세그먼트가 많을 경우에는. 자, 이거를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한 40번 클릭을 해야 되죠.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네, 여기 Shift 키를 누르고 그냥 이렇게 쭉 오면 돼요. 쭉 이렇게 빨리 오셔도 돼요. 빨리 오셔도 되고 거기 끝에 가셔서 클릭을 한 번 더 해주시고 딱 손을 넣으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의외로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맥스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재미라고 볼 수도 있고 좀 부정적으로 보면 왜 이딴 식으로 숨겨놨을까 하는 기능들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이거 아시는 분들도 있죠. 서브 오브젝트 이거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선택을 해서 색칠을 하게 하는 거. 근데 지금 이건 보시면 색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엣지 모드에는 별로 적당하지가 않아요. 그죠? 엣지는 이렇게 선택되는 경우가 별로 원하지 않잖아요. 보통 폴리곤이라면 요 서브 오브젝트 모드를 많이 쓰죠. 왜냐하면 폴리곤에서 물론 뭐 그냥 네모로 선택하는 건 우리 이미 했었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필을 해라 이렇게 하면 선택되니까 네모는 뭐 이렇게 이걸 하는 게 낫지 뭐 이걸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손이 너무 아파서 그냥 해야 될 경우 드래그를 누르지 않고 해야 될 경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페인트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컨트롤 떼지 말고 그냥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정말 유용한 건데 이 서브 오브젝트요. 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지금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추가로 선택한 상태에서 막 랜덤하게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딱 이렇게 클릭만 하면 돼요. 그리고 계속 뭐 이어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클릭만 하시면 랜덤하게 선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오브젝트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엣지 찍고 나서 Shift 키로 이렇게 한다는 거 너무 이것도 강력한 기능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스윕 룹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이거 정말 많이 쓰는데 그 스윕 룹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스윕 룹을 쓸 때 한 개를 더 그려볼게요. 자, 보통은 저는 이제 단축키를 넣어놔서 쓰고 있는데 스윕 루프를 보통 써요. 쓰면 보통 스윕 루프가 어떤 줄 아세요? 이렇게 추가할 때만 쓰는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추가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 빨리 제거할 때도 써요. 세그먼트를 제거할 때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찍으면 빨리 루핑이 된 세그먼트가 빨리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스윕 루프를 하는 것도 정말 강력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탄젠트 값을 유지하면서 추가된다 그랬죠. 이건 뭐 마술이죠. 맥스는 폴리곤은 이제 마술이에요. 마술. 그죠?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면 다시 원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지우는 거는 컨트롤 시프트를 하시고 클릭하시면 원하는 곳을 루프로 지울 수 있다는 거 요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면수를 좀 줄이고 싶어요. 내가 면수를 줄이고 싶어. 이걸로 합시다. 박스로. 면수를 줄이고 싶으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옵티마이즈나 멀티레스 우리 정규반에 다 했죠. 이걸 줄이고 싶으면 근데 옵티마이즈나 멀티레스는 쉐이딩 상태에 상관없이 세그먼트를 줄여주는 거예요. 옵티마이즈나 멀티레스는. 그래서 무조건 이 멀티레스도 중요해서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쉐이딩 상태만 신경을 써서 오브젝트를 확 줄여주는 거죠. 근데 와이어 상태에서 보면 다 이렇게 깨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자, 쉐이딩 상태는 안 깨지고 완벽하게 이렇게 줄여주기 때문에 이 멀티레스는 정말 중요하고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니고 와이어도 내가 모델링으로 편집이 아직 안 끝난 상태야. 그래서 이렇게 세그먼트는 예쁘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지우면 되겠어요?
똑똑하신 분들은 눈치를 챘을 텐데, 우리가 저번에도 했듯이 도트 기능을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죠? 도트 기능을. 그럼 도트 기능을 쓰면, 자, 이쪽으로 해서 도트를 쓰면, 아이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럼 이쪽으로 해서 도트 기능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 줄기로 뭐 루프를 쓸 수가 있겠고, 반대쪽으로 도트 기능을 또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이쪽으로 도트 기능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잘 보십시오. 여기를 하나를 아무거나 이렇게 엣지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트를 하면 건너뛰면서 선택이 되죠? 보이세요? 잘 안 보이나? 이렇게 루프를 하면. 그 상태에서 이거 도트 링을 해주게 되면 얘가 링이 뭔지 알죠? 건너뛰면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세요? 지금 이 아이는 뭔가 좀 잘못 내려가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잘못 그렸나 봅니다. 뭐 가끔가다 맥스가 저렇게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왜 에러가 나지? 네. 아니, 가끔 에러가 나는데 왜 에러가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전혀 뭐 저렇게 선택이 되면 안 되고, 옆면은 다 똑같이 선택돼야 되거든요. L 누르고 L 누르면 이제 됐죠. 옆면이 다 똑같이 선택되죠. 근데 위에는 어쩔 수 없어요. 위에는 지금 잘못 선택된 걸 이 도트 링 기능으로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윗면만 잘못 선택됐기 때문에 Alt 키를 하고 윗면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아이를 컨트롤 백스페이스 하면 줄어들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도트하고 링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레프트 뷰에서 없애줘야 되겠죠? 레프트 뷰가 아니고 프론트 뷰네요. 프론트 뷰에서 이 아이 십자가 부분은 아니죠. Alt 키를 해서 빼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시프트. 자, 이런 벌써 내가 모델링을 할 수 있게 세그먼트만 반으로 준 거예요. 반으로.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줄이고 싶으시면, 자, 도트로 건너뛰기 한 상태에서 도트 링을 하게 되면, 여기는 물론 지금 잘못 선택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뭐 도트 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게 싫으시면 4개, 6개의 면을 다 디태치를 하면 돼요. 아이고. 어디가 또 잘못 선택되어 있었나? 아, 이 끝이 선택이 되어 있었네요. 이 끝이, 제가 선택을 잘못 뺐네요. 여기는 선택이 되면 안 되죠? 여기도 선택이 되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나요? 컨트롤 백스페이스. 자, 이러면, 얘도 뭐, 지워져 있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세그먼트를 네모는 유지하면서, 세그먼트를 간단하게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제가 또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다시 가로로 해서 찍고 찍으면 돼요, 그냥. 찍고 찍으면. 근데 지금은, 또 잘못됐네. 이럴 때는 다시 제가 에디터 폴리로 스택을 합치던가. 리셋 엑스폰까지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에디터 폴리로 스택을 합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에러가 나더라고요. 알 수가 없어. 맥스도 버그를 많이 고친다고는 고치나, 이제 더 이상 안 되네. 에러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맨 처음, 아까 그 효과가 나오죠? 맨 처음에 나온 거.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만 한번 더 해보고 안 되면 뭐, 마칠게요. 자, 에디터 폴리하고, 자, 저는 어태치를 단축키 스크립트로 해서 넣어놨다고 했죠? 컨트롤 시프트 알트 X 해서. 자, 어태치 됐고. 자, 저번 주에 제가 강제로 카페에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어태치를 하면 또 속성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이제 뭐 더 이상 줄이는 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강력한 기능을 이용을 해서
네, 만들 수 있다는 거. 네, 안 되네. 이제 도트는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이 정도 급이 되면 말씀드렸듯이 이걸 또 뭐 다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도 물론 되지만,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지만, 아까 뭐라 했죠? 수입 루프를 하시면 더 빨리 뭐 한다 했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그냥 지워주시면 훨씬 더 빨리 줄여줄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유지를 하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눌러야 돼요. 사각형의 세그먼트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랩을 유지하면서 줄일 수 있는 이런 팁을 이거는 박스하고 다르게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쉽다고 해야 되나?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깜빡 잊고 안 해가지고 지금 중간에 강좌를 다 끝난 다음에 우겨놓고 있는데요. 뭐냐면 3개의 버튼을 누르면 돼요. 자, 하나를 선택하신 후에 도트 루프, 도트 링, 그 다음에 루프. 그래서 컨트롤 백스페이스. 금방 줄이죠, 제가 지금. 자, 이번에는 세로를 줄일 거예요. 그 다음에 도트 루프, 도트 링, 루프. 컨트롤 백스페이스. 금방 줄이겠죠, 이렇게 하면. 자, 도트 루프, 도트 링, 루프. 컨트롤 백스페이스. 하나 선택하고, 도트 루프, 도트 링, 루프. 이렇게 하면 금방, 세그먼트를 줄이겠죠. 이게 중요한 건데 깜빡 잊고 이걸 설명 안 했네요. 이거는 박스하고 다르게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쉽다고 해야 되나?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깜빡 잊고 안 해가지고 지금 중간에 강좌를 다 끝난 다음에 우겨놓고 있는데요. 뭐냐면 3개의 버튼을 누르면 돼요. 자, 하나를 선택하신 후에 도트 루프, 도트 링, 그 다음에 루프. 그래서 컨트롤 백스페이스. 금방 줄이죠, 제가 지금. 자, 이번에는 세로를 줄일 거예요. 이 겹치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겹치는 걸 만들 수가 없네. 하여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엣지도 된다는 거예요. 엣지도 보통 면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아닌데 엣지도 되는데 라고 많이 알려드리는데요. 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게 엣지 모드에서도 된다는 거. 갑자기 그 버그가 나는 장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장면을 어떻게 해야지 만들어지는지 생각이 안 나네. 지금 멘붕 왔어요. 그럼 뭐 다음에 생각나면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 부등호 있잖아요. 는 3개 뭐 이런 거. 잠깐만요. 다 빼고 쓰는 거라 어디 있는지. 저는 뭐 저희 학생들한테도 고백을 하지만 여기 리본에 있는 명령은 거의 안 쓰거든요. 왜냐면 빼서 써. 너무 여기는 복잡하게 있어서 여기 있네요. 이게 엣지에서도 먹는다는 거죠. 벅텍스에서도. 그러니까 벅텍스죠, 정확하게 말하면. 벅텍스에서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3개랑 똑같은 거를 고르라고 하면 여기 벅텍스가 선택이 되죠. 그죠? 이런 걸 찾을 때도 좋아요. 그러니까 시미트리를 했다가 잘못돼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 개가 겹쳐져 있는 선이 어디 있는지를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이런 아이가 지금 에러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벅텍스 모드에서도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이게 여기서만 되는 줄 알잖아. 자, 뭐 삼각형이랑 똑같은 면을 찾아라. 3이랑 똑같은 면을 찾아라. 그죠? 면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벅텍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찾으려면 지금 다 찾게 돼 있고 2보다 큰 걸 찾아라 하면 전체 다 하고, 그 다음 2와 같은 거
없죠. 그 다음에 3하고 같은 거 여기 있죠. 4하고 같은 거 하면 다 선택되겠고, 그러니까 이거는 3하고 같은 거를 선택해서 아 여기구나 하고 찾아서 여기를 컬랩스를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죠? 컬랩스가 어디 있어? 아, 눈이 나빠서 컬랩스가 안 보여요. 그냥 컬랩스 시켜주면 됩니다. 저는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찾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저걸 몇만 되는지 알고 있는데 몇만 되는 게 아니고 벅텍스에서도 된다. 이거를 명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벅텍스 모드에서도 된다는 거, 여기도 뭐 컬랩스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개만 더 알려드릴게요. 그 네임 셀렉션 셋으로 저는 이용을 많이 하는데, 네임 셀렉션 셋이 아니더라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한 거를 선택 한 번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선택한 거를 저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제가 여기서 아까 배운 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놨어요. 그럼 얘는 네임 셀렉션 셋에다가 제가 보통 이렇게 넣거든요. 그리고 뭐 또 중요하게 선택할 부분을 이렇게 해서 네임 셀렉션 셋에, 이거는 제가 강좌에서 보여드렸어요. 뭐 저희 굳이 학생들 아니고 저희 정기반 학생들 아니고 회원들도 볼 수 있도록 카페에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뭐 A에서 B를 뺄 수도 있고 A에서 B를 뺄 수도 있고 B에서 A를 뺄 수도 있고 그냥 컴바인 합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이름을 주면 이 세 번째를 부르면 이제 컴바인이 되는 거죠. 그죠? 합쳐진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셔도 되고 요렇게 하셔도 되고, 굳이 저기 네임 셀렉션 셋을 나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여기를 해도 돼요. 여기 카피 스토어 하게 되면 스토어 1번에 얘가 붙고, 카피 스토어 2 하게 되면 얘가 2번에 붙어요. (1번) (2번) 붙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스토어 셀렉션에 가시면 똑같이 있죠. add 1 더하기 2 하면 1 더하기 2가 해도 되고, 1에서 2를 빼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기능이에요. 교차하다는 건 뭐 없을 테고,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클리어고, 클립보드에 잠시 넣을 수 있는 게 요거 카피 페이스트 요 기능이라는 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지식인에도 별로 좋은 질문이 없고 카페에도 좋은 질문이 없어서 그냥 제가 아무 강좌도 안 만들긴 그래서 맥스의 팁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에 오셔서 열심히 많이 공부하시고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구독 많이 해주세요.